그러니까 원피스가 막 1권부터 90 몇 권까지 참 별거 없는데 참. 교수님의 인성책. 인성책이래? 이거 말해도 되나? 이런 거? 경상대 교우님 개척과 책의 숲이 만나 개척서림이 됐습니다. 이 숲이 어떤 숲인지 또 책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? 경상대 교수님의 서재와 소개팅을 합니다. 서재가 아니라 서재에서인데요. 그래서 개척서림의 부제에는 서재 소개팅입니다. 오늘 소개팅의 첫 주선자신 김주영 교수님과 그리고 저의 책 친구 박정봉 학생과 함께합니다. 교수님, 정봉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오늘 개척설이 처음 오늘 연말인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시즌 2로 이제 개척서림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첫 주인공으로 이제 제가 맨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제 책을 이제 경상대 학생들한테 잘 이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척서림 또 이제 시작하는데 또 처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또 좋은 책을 읽고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네, 여기 교수님 서재에서 가져온 책 3권이 가져왔습니다. 교수님의 인성책. 인성책이래? 인생책, 그리고 제가 고른 책, 그리고 정봉님이 고른 책인데요. 책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이 교수님 서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. 정봉님 어떠셨어요? 저도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는 이제 서재에 처음에 막 전공 서적이랑 논문이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학술적인 분이신가 했는데 이제 옆으로 싹 가보니까 원피스가 막 1권부터 90 몇 권까지 이제 쭉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반전 매력을 가지신 교수님의 서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또 교수님은 챙겨보는 웹툰도 많으시다고 하시던데 이 원피스에 대한, 이 만화에 대한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? 원피스 같은 만화는 제가 이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제 맨날 학원 가고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런 세대였으니까요.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의 스트레스를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맨 처음에 많이 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뒤로 뭐 원피스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만화책이나 그리고 그 웹툰도 조금 챙겨보다 보니까 뭐 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계속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초등학교 때부터. 네. 그럼 약 몇 년 정도 되시죠? 제가 34살이니까 네. 뭐 이제 그 서재에 가봤을 때 막 고양이 사료도 있고 고양이와 관련된 책도 있더라고요. 다시 태어나면 이제 약간 수의사로 약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,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동물 키우는 걸 너무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안 키우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그때 이제 애기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같이 키우다 보니까 많이 정도 붙고 그래서 조금씩 더 이제 관심이 많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고양이 이름이 귀엽더라고요. 쿡? 덕쿡, 덕쿡. 더럽, 덕후, 루기 그렇게였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교수님 서재에서 고른 책이 2권 있는데요.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. 소설이라는 점인데요. 이 제가 또 소설만 있는 책 편식주의자래요. 편식주의자라 이렇게 교수님 서재에 이렇게 소설이 많아서 반가웠습니다. 그중 제가 고른 책은 이 살인자의 기억법인데요. 우선 이 책이 어떻게 교수님의 서재에 오게 됐는지 그 책과의 인연이 궁금합니다. 이게 이 책은 사실 그 영화로 훨씬 더 유명한 그런 책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책으로 본 게 아니라 영화를 먼저 보고 이게 재밌겠다. 네, 그래서 궁금하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당시에 이게 책을 또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빌려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제 서재에 그냥 계속 있게 된. 그 당시 빌린 책인 거예요? 와이프 책이죠, 결국. 이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이 김영하 작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. 굉장히 이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계신 이 작가님이시더라고요. 네. 김영하 작가님 교수님은 팬이세요? 그러니까 저도 이게 김영하 작가님의 책인 줄 모르고 맨 처음에 그냥 알쓸신잡으로 전 맨 처음에 그분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재밌는 분이시구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살인자의 기억법 하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서야 이제 그분 책이었구나 이제 그때서야 저도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참
책 자체도 재밌게 쓰여 있어서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고 해가지고 다른 책들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좀 볼 생각입니다. 네. 정복님은요? 팬이세요? 그냥 옛날에 이제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선물받게 됐었어요. 근데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이제 그분이 또 김영하 작가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저도 교수님과 비슷하게 약간 알고 보니 그분이었구나. 네, 다른 책보다 얇아서 약간 저 살인자의 기억법을 골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뭐 어떤 책인지 설명을 대충 해주실 수 있나요? 일단 이 책은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강렬한 제목답게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살인자가 주인공인 장편 소설인데요. 사람입니다. 이 책이 아니라 영화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추리 소설 스릴러물입니다. 일단 연쇄 살인범의 살인 고백으로 시작하는 첫 시작이 좀 많이 인상적인데요.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좀 공포 영화 뭐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의 한 첫 페이지 정도 읽고 아 오늘 밤에 잠자기 걸렀다. 두 분은 혹시 추리 소설, 뭐 장르물이나 스릴러물 좋아하세요? 아, 네. 저는 장르물이나 스릴러물 같은 거를 좀 굉장히 좋아하고, 전 또 공포 영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,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뒤쫓아가는 거를 이제 실제 제가 좀 대입을 해서 좀 많이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드라마나 뭐 그런 거 김은희 작가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하고요. 개척설립하면서 조금 궁금해서 기억도 조금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관심을 두고 계속 한번 좀 더 읽어볼 생각입니다. 네. 저도 이제 스릴러물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일본에 되게 추리 소설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챙겨 보는 것 같아요. 이 소설 읽으면서 이제 제일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특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끝나잖아요. 우주의 점이 된다? 그리고 그거조차 사라진다?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너무 살인자의 마지막이 좀 편안하게 죽는 느낌? 네, 맞아요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,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? 작가가 무슨 의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보통 그래서 이런 살인자들이 이렇게 더 본인이 이제 신격화해서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, 붙잡힌 상태가 되면은 보통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또 다른 그 굉장히 큰 욕구 불만을 느낀다거나 그런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김병수도 조금 더 보통스럽게 이렇게 하나의 공허한 뭐 자신이 마친 모든 깨달음을 얻은 것 마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네, 많이 좀 응징을 당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네. 또 소설을 읽을 맛이 있는 책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읽다 보면 인상적인 문장을 줄을 긋는다거나 아니면 메모를 한다거나 하는데 일단 저는 이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. 이제 살인자로 오래 살아서 나빴던 거 한 가지. 마음 터놓을 진정한 친구가 없다. 그런데 이런 친구 다른 사람들에겐 정말 있는 건가? 이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. 왜냐하면 그 살인을 저지른 김병수의 행동들을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뭔가 이 문장에서 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? 뭐 예를 들면 이 김병수가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결국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그게 시작으로 이제 살인을 계속 이어나갔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살인자가 되어버렸는지라는 상황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안타깝기도 했어요. 친구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 사람 말처럼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의문 남겼잖아요.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있는 건가? 라고 해서 약간 저 자신 돌아보게 된 것 같았어요. 네, 이제 또 책이든 드라마든 장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교수님과 그리고 정복님처럼 네. 장르물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장르물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가 후자인데 솔직히 사건하면 연애 사건이지 이 책은 살인 사건이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좀 이제 스릴러나 범죄물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평소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
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은 영화 한 편, 드라마 한 편 대신 이 책 한 권 읽는 게 어떨까요? 라고 권해드리고 싶더라고요. 어떠세요? 저는 이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영화 보고 또 다른 결말이 있으니까 이 책도 한번 보고 그렇게 동시에 같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제 제가 고른 책 이야기를 해보면 될까요?